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비가 엄청 오고. 비가 오시는데도 또 이렇게 예. 촬영을 위해서 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촬영할 때가 좀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는 표현은 그런데 새로운 내용을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변호사님하고 좀 듣다 보니까 정말 반전문가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예, 지금 예. 웬만한 변호사보다도 잘하십니다. 저희 친척 중에 법조계에서 계신 분 있거든요. 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야, 너 다른 공부는 안 해도 민법은 공부해라. 저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말인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오, 되니까요. 맞습니다. 딱 그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와, 이거 정말 필요할 때가 오는구나. 근데 그때 대응할 때 시간이 너무 짧구나. 그러니까 언어 공부처럼 민법도 정말 즐기듯이 봐야 하는데 그게 좀 늦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주제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데 유명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교 폭력을 했어요. 유명인이나 유명인의 자녀가. 그랬을 때 이걸 폭로했을 때 오히려 내가 피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 조금 사과를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좀 유명해진 아이돌이라든지 배우라든지 미투가 관련돼 있고요. 예, 미투처럼 유명한 작품에서 떴을 때 네네. 갑자기 이제 그런 게 터지죠. 네. 사실 나이한테 학폭을 당했었다, 네. 괴롭힘을 당했었다라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 뉴스에서도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그 정도까지 유명하지 않더라도 운동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 자체가 사실 학폭이 일어날 수밖에 그렇죠.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운동 그렇죠. 선수들도 이제 학교 폭력을 이렇게 폭로를 해서 이제 대상이 되어서 이제 보도되는 것을 종종 그렇죠. 봤던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에서도 많이 탈락되고 맞습니다. 올림픽에서 제외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폭로가 됐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잃을 수도 있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폭로자에게 좀 죄가 되나요? 연예인에 대한 이제 학교 폭력 폭로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냐 마냐 그 여부는 폭로 과정에서의 행동과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형에 따라서 이제 학교 폭력을 폭로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성이 인정이 돼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특정 법적 문제를 초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어떤 거?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떠올리시겠지만 먼저 명예훼손입니다. 학교 폭력을 이제 언론이나 인터넷 상에 이제 폭로하는 행위는 우리 형법 이제 307조에서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인가요? 네, 그렇죠. 폭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좀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아? 이런 이제 그쵸.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제 폐지를 좀 주장하는 쪽이 이제 입장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가 이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면 공익 제보가 제한이 될 수 있다. 그쵸. 실제 저 사람이 공적으로 나오기 전에 과거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공익적인 제보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축소가 된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또 살펴보면 제가 아까 전에 반대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개인의 정보의 자유로운 공개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개되는 상대방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특히 SNS 등과 같은 곳에서는 소위 말해서 박제라고 하죠. 박제가 된다면 주운 글씨처럼 이렇게 막 낙인을 찍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죠. 이제 시대가 또 변해서 네. 이제 이혼이 절대 뭐 흠도 아니고 맞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A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흠결이 있을 수도 없는데 이 사실을 B가 알고서는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좀 정말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정말 형법에 문제가 되는 행위도 아닌데 그걸 따라다닌다. 이건 문제가 되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어떤 경미한 폭행보다 큰 정신적 피해를 상대방한테 가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사실적시가 항상 뭐 이제 공익에 부합될 여지가 있어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겠죠. 미국과 유럽 선진국은 좀 어떤가요? 해외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대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제 형사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이 없다. 그럼 민사적으로는 처벌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이제 불법행위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만큼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네. 그 표현의 자유를 좀 존중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정도가 과하면 안 되겠죠. 네. 표현 속에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법익 침해가 심각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제 배상을 하는 문제는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한다고 이 형사처벌이 된다는 법률이 있다면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좀 극도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폭 피해자를 다룬 영화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보면
보면 되게 비슷하게 그 피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쭉 따라다니면서 그쵸. 예, 정상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만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결과가 법적으로 되어버리고 있고 그쵸.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정말 적합한 것인지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가 피해자 입장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여러 가지 방면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논의가 돼서 서로 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어떤 그런 법적인 조치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영상이나 그 카페에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